김영삼은 1927년 12월 20일 거제도에서 일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김영 김씨 28대 손으로 조선 전기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한 김문기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거제도에서 가장 큰 멸치어장을 소유하였고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사랑을 독차지하며 풍족하게 성장했습니다. 장목소학교에 입학했는데 편도 20리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생활했습니다. 1940년 통영중학교에 입학해 카네무라 코유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의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1947년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지만 성적은 하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웅변에 소질이 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웅변대회에서 2등인 외무부 장관상을 차지했고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외무부 장관 장택상의 눈에 띄어 발탁되면서 장택상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게 됐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정은병으로 배치됐습니다. 군인 신분이던 1951년 당시 국회 부의장에 오른 장택상은 24살의 김영삼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스카웃해갔습니다. 그리고 장택상이 국무총리에 취임하자 김영삼은 국무총리실 인사담당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치 초년 시절부터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고 이기붕으로부터 자유당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받아 자유당 후보로 거제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만 26세에 5개월이라는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1954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연임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삼선 개헌안을 준비하자 경무대를 방문한 김영삼은 이승만에게 개헌을 반대한다는 직언을 날렸습니다. 당시 80세의 노인이던 이승만은 52살이나 어린 김영삼의 돌직구를 맞고는 불쾌감을 표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삼선 개헌안은 그 유명한 4.4.5임 논리로 통과되었고 실망한 김영삼은 자유당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1960년 9월 25일 거제도에 무장간첩이 침투했고 이들의 총격에 어머니가 사망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김영삼 개인에게는 무척 슬픈 일이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추후 김영삼의 정치행보에 도움이 되는데 군사정권에서 빨갱이로 몰리며 갖은 고초를 겪은 김대중과 다르게 무장공비에 손에 어머니를 잃은 김영삼에게는 빨갱이 논리를 씌우지 못하면서 색깔론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야인시대에 김도한과 함께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퇴임 후 드라마 야인시대가 인기를 끌자 김도한에 대해 회고하기도 했는데 머리랑 언변은 좋은데 글은 못 읽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도한은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지 못해 김영삼을 찾아와 읽어달라 했다고 합니다. 1969년 6월 20일 밤늦게 귀가하던 김영삼의 승용차 앞에 작업복 차림의 청년 2명이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차 뒤쪽으로 다른 한 명이 돌아 나타나더니 김영삼이 앉은 쪽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괴한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본 김영삼은 그것이 수류탄이라고 생각하고는 운전사에게 빨리 달려라 라고 소리쳤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앞에서 싸우던 2명은 피하고 차 옆에 있던 괴한은 손에 든 것을 창문으로 던졌습니다. 도망치고 나중에 보니 차의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지고 일부가 녹아내렸고 경찰의 감식 결과 질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신체제가 확립된 후인 1974년 김영삼은 야당인 신민당의 총재 자리에 올랐습니다. 1979년 8월 9일 노동시위 중이던 YH무역의 노동자 172명은 신민당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신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당사 건물을 농성 장소로 빌려줬습니다. 노동자들은 신민당사에서 시위를 이어나갔지만 여당은 경찰력을 투입해 시위를 강제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제명당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야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일으킨 시위가 부마항쟁으로 커졌고 진압 방법을 놓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하다가 12.6 사건으로 이어지며 박정희 시대가 막 내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김영삼에게는 가택연금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1년 동안에 가택연금이 해제된 김영삼은 정치 탄압을 피해 민주산학회를 만들면서 재야 인사를 규합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4월 뉴욕타임즈 도쿄지국장인 헨리 스톡스와 북한산을 오르며 인터뷰를 한 것이 정치규제 위반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가택연금으로 인해 장남인 김은철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인 1983년 5월 18일 민주화 요구 5개항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는데 단식 일주일 만에 심신이 쇠약해져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전두환은 측근들을 보내 계속해서 단식을 중단하라고 회유했습니다. 전두환은 김영삼이 죽으면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일부 억압을 완화하고 김영삼의 가택연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삼은 6월 10일 23일 만에 단식 농성을 마쳤습니다.
19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받아낸 김영삼은 기세를 몰아 대선까지 노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이라는 동지이자 라이벌과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표가 갈리면서 결국 노태우에게 13대 대통령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노태우의 여당이 299석 중 125석밖에 얻어내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김영삼은 노태우, 김종필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새롭게 창당한 민주자유당의 총재가 됐지만 1992년 14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어내지 못했고, 민자당은 김영삼을 대권주자에서 끌어내리려는 압박을 했습니다.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던 민자당은 김영삼을 끌어내리고 내각제로 개헌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김영삼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시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압박했고, 민자당을 굴복시켜 민자당의 14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결국 1992년 치러진 14대 대선에서 김대중과 정주영을 제치고 드디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이후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하나회의 척결을 선언하며 하나회 소속 장군이 10명 넘게 반강제로 예편하여 거의 영관급 장교만 남게 되었을 정도로 하나회는 파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면서 척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 일제의 잔재를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총독부 철거, 경복궁 복원사업, 쇠말뚝 제거, 국민학교 명칭 변경 등을 진행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모든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삼의 지지율은 무려 9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했고, YS는 못 말려라는 김영삼 유머모음집이 출간돼 인기를 끌었으며 1993년 한국 100대 스타 중 1위를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회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공언했지만 정작 본인 근처에 부정부패는 잡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김영삼의 사저에서 집사로 근무한 장학로가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하여 기업으로부터 3년간 수십억 원을 갈취한 것이 폭로되어 1996년 구속당했고, 둘째 아들 김현철은 안기부에게서 주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수백 명의 도청 정보를 보고받고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고, 한보철강 대출특혜 사건에도 연루되면서 1997년 구속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영삼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으며 리더십을 상실하고 레임덕에 빠지며 IMF 사태로 카운터펀치를 맞았습니다. 국민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군사정권보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비판받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취임 이후 단국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고, 대학병원 신축공사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자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고,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갚겠다고 하자 부동산 매각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정치보복을 가했습니다.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때는 노조가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상황실을 설치하자 전투경찰을 투입해 강경진압했는데, 종교시설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기에도 없던 일이었을 만큼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1996년에는 여당 의원들끼리만 국회를 개최해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이때의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모든 성과를 관짝으로 보내버리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광활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IMF 사태로 인해 김영삼의 지지율은 6%까지 떨어졌고, 이는 이후 박근혜가 탄핵 직전 4%의 지지율을 기록하기 전까지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정치보복을 퇴임 후에 당할 거라는 걱정이 있었는지 15대 대선에서 중립을 선언하며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경향 없이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퇴임 후에도 건강하게 대외활동을 이어갔지만 2009년 뇌졸중 판정을 받고 2013년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2015년 11월 22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